아이고 좋아 모모. 계속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요. 나오면 무조건 밤에 불러보고 내가 엄청 시도를 해요. 앉았어. 힘들어 모모. 응? 힘들어. 항문이 없으니까 항문으로 변을 못 보고 그 대신에 생식기로 변을 봐요. 이제 처음에 저희 큰딸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건강하게 케어하고 좀 돌봐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면 될 것 같다고. 처음에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한번 만졌더니 정말 막 완전 무슨 진짜 해골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애가 미쳐 마른 데다가 그런 아픈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니까 대변은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대변을 보는 게.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항문이 없다는 거예요. 모모도 처음에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쉽지 않아서 모모랑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항문도 없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러면서 너무 또 마음이 짠하고 그래가지고 무항문증이라는 거는 태아 7주차 정도부터 이제 뒤로 꼬리 쪽으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여러 개하고 이제 직장 그 장관계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끝에서 구멍이 있는 위치가 있고 거기가 이제 막같이 얇아지면서 항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선천적으로 이제 기형이 발생하는 경우고. 다른 애들은 뭐 3, 4개월도 안 돼서 사망하는데 모모는 지금 무항문증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질적으로 길이 하나가 안 생기는 길이 있는데 이게 기형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모모가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태까지는 이 기형 때문에 다행히 모모가 이제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이 그 질 쪽으로 들어가면 오줌이 나오는 그 길 쪽으로 역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뭉툭하게 끝나는 부위에서 바깥에 항문 쪽으로 나가는 길이 한 6cm 정도 됐어요. 6cm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아서. 모모는 진로라는 기형적인 그 구조가 있으니까 그 기형적인 구조를 좀 이용하면은 요거를 조금만 당기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좀 너무 단단한데 좀 섬유화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섬유화된 부분을 우선 보존을 하게 되면 변을 나중에 못 볼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고, 또 무턱대고 다 제거를 하자니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마, 많이 아팠지? 푹 자고 일어나, 모모.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모모.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변이 항문 쪽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다행히 변을 끊는 그 관략근 기능이 많이 이제 돌아오고 살아있는 거는 확인했거든요. 보호자분 산책시키면서 조금 변 한번 보는 거 양상 조금 볼게요. 아이고, 좋아. 못 떨어졌어. 아이고,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우리 모모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이제. 아우, 너무 정말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수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중요 부분에 이제 발생하는 기형은 일찍 발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보호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어려서 보호자분이랑 이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나가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쉽게 포기하거나 이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는 중요하니까.